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선박 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그 LNG 추진선이 급증하고 있고 또 그 대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LNG 추진 선박들이 연료인 LNG를 다 사용하고 연료통이 비었을 때 그 LNG 다시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LNG 벙커링 아니겠습니까? 이 시장도 급성장을 해서 어떤 그 새로운 그 산업을 형성해 나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프랑스 GTT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게 그 LNG 화물창 아닙니까? 이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한국이 개발한 게 있죠. 한국형 화물창. 지금은 이제 KC2입니다. 기존의 KC1의 문제점을 개량하고 성능을 더 향상시킨 거죠. 이 KC2를 벙커링 선박에 사용하도록 요걸 일단 그 타겟 시장으로 삼아서 출발하는 이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벙커링 선박 건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런 징표가 될 수 있는 게 최근 기사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노르웨이 선사 크누센이 사용할 LNG 벙커링 선박을 스페인 아몬 조선소에서 건조해서 22년 12월 23일 인도되었다, 이렇게 옵쇼 에너지가 보도를 하고 있죠. 5,000 큐빅미터급이고요. 그러니까 소형입니다. 그래서 저 배를 벙커 바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벙커 바지, 바지선이라는 형태, 바지선 형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그 크루즈선, 이런 크루즈 선박 등 이렇게 아주 그 소형 선박에 LNG 벙커링 하는데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LNG 추진 선박에 대한 그 벙커링 방식은 그 보면 뭐 포트 투 쉽, 또 탱크 투 쉽, 트럭 투 쉽, 쉽 투 쉽,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막 그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저런 말들은 조사 보고서 쓸 때 양념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사실은 다 쓸데없는 소리로 보이고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요. 실천적으로 딱 두 가지로 분류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스 충전이 필요한 그 고객이 충전소에 오게 하는가, 또는 반대로 충전소가 고객에게 찾아가서 출장 충전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고정된 충전 장소에 초대형 선박들이 충전하러 오게 하는 그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대형 충전 설비 갖추기 위해서 투자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열등한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경쟁에서 도태될 거로 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인 초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는 그곳에 벙커링 선박이 가스를 싣고 찾아가서, 즉 출장 가서 충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쉽 투 쉽 벙커링 방식인데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별도의 그 고정식 충전 설비 갖출 필요도 없고요. 벙커링 선박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벙커링 비즈니스 모델은 벙커링 선박 준비해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고객이 콜하면은 바로 그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출장 충전하는 것, 요게 대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주로 요걸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LNG 출장 충전해 주는 것, 이 벙커링 사업은 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돈이 되는 그 경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벙커링 서비스 그 자체를 해주거나, 또는 벙커링 선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략적인 시장 규모를 한번 더듬어 보면은, 요거는 22년 9월경에 제가 올린 그 영상에서 조사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22년 9월보다는 지금이 좀 더 성장해 있을 거로 봅니다. 당시에 LNG 벙커링 퍼실리티가 그러니까 가동 중인 곳이 84곳이라고 했고요. 유럽과 아시아가 더하면 73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벙커링 선박은 그 당시 총 39척이었는데 평균 사이즈는 7,200 큐빅미터, 때 이제 조그만합니다. 근데 18척이 그 당시 건조 중이었는데 평균 사이즈는 9,200 큐빅미터로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LNG 벙커링 수요는 어떤가? 이거는 이제 수요 예측하는 기관마다 이제 차이가 많은데, 대체로
그러니까 21년 당시에는 한 171만 톤 수요가 있었는데 25년경에는 이제 한 2년 후이지 않습니까? 758만 톤으로 급성장하고 30년경에는 3천만 톤 규모로, 그래서 21년 대비 대략 한 17배 이상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건 전부 다 그러니까 해마다 소비되는 거라고요. 소비되는 거. 예. 한국은 어떤가? 25년경에 한 70만 톤 정도 국내 시장 형성되고 30년에는 140만 톤. 그러니까 한국만 해도 5년 만에 한 2배 규모로 그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벙커링 서비스 그 자체를 돈벌이 기회로 하는 그 비즈니스, 그거는 쪽 우선 보니까 대부분 지금 유럽과 아시아 쪽이니까요, 현재.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쪽에 지금 시장이 엄청 빨리 형성되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제공하는 그 비즈니스는 유럽 시장 먼저 장악하고 아시아를 먹는 순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냐. 에? 그래서 북미 시장은 봐서 시장이 좀 더 커지는 거 봐서 바로 이제 진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 비즈니스는 유럽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벙커링 선박 그 신규 발주, 그건 앞으로 그 척수도 늘어나고 점점 대규모로 대형으로 이제 그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서비스 업자는 코가스가 100% 출자한 한국 LNG 벙커링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령 그 SM 제주 LNG 2호 요거 뒤에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요거 이용해서 그리스의 LNGC, LNG 운반선이죠. 거기에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벙커링 서비스를 실제로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21년 5월에 실전 경험이 있고, 또 국내 그 벙커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7,500 큐빅미터급으로 그 근조 중에 있습니다. LNG 벙커링이 이제 발주를 한 거죠. 이것은 이제 금년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 이름이 블루 웨일호입니다. 블루 웨일호. 근데 이제 그 유럽에 지금 벙커링 서비스 시장으로는 제일 크죠. 제일 크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가령 이렇습니다. 예로서 말씀드려보면은 쉘이 말이죠. 쉘이 한국 조선소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벙커링선 18,000 큐빅미터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가스 자회사가 만들고 있는 블루 웨일호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배 이름이 K 로터스호인데 이걸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선주는 누구냐? 코가스 한국가스공사 코가스하고 대한해운이 합작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합작사가 K 로터스를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인도받아서 바로 쉘에다가 용선을 준 거죠. 그래서 쉘은 이 배를 용선을 한 다음에 저기 로테르담 항구,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언제나 고객으로 북적북적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딱 그 주유소 차리기 딱 좋지 않습니까? 해상 주유소. 그래서 이 K 로터스호를 해상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항구 내에 그 고객이 원하는 곳에 쫓아가서 출장 가스 충전해준다 이겁니다. 이거 돈 되겠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셀은 ZIM이라고 이스라엘 선사인데 이 ZIM하고 지금 10억 불 상당 LNG 벙커링 계약을 지금 그 이후에 추가로 맺었다는 겁니다. 지금 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저 유럽의 벙커링 서비스 시장은 메이저급 업스트리머들 놀이터로 지금 그 변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LNG 벙커링이 지금 저 시장을 부격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용선해 준 게 그걸 저 서비스 참여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거는 그 용선한 배를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근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지 한국의 조선업이 좋은 것이지 저 서비스 시장은 지금 참여해서 돈 벌 선수 한국 선수는 한국 LNG 벙커링인데 지금 구경만 하고 있잖아. 그냥 한국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그 연습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다고 지금 한국 LNG 벙커링이 아시아 그 서비스 시장에 공략한다 그런 말도 전혀 들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는 영 지금 빌빌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서비스 시장은. 근데 벙커링선 그 근조 시장은
누가 앞으로 주도할 것인가? 이 분야는 말이죠. 이미 LNG 추진선, 그 다음에 또 LNG 운반선 이 만드는데 압도적 1등인 한국의 명품 조선소들이 벙커링 근조시장도 세계 제패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벙커링 선박은 위에서 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중소형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모든 세계 각국의 글로벌 로컬 조선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얘네들이 진입을 할 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낮을 수도 있잖아요. 위에서 봤듯이, 처음에 봤듯이 스페인의 로컬 조선사도 지금 5,000 큐빅미터 만들어서 인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은 LNG 관련 기술, 그다음 이 경험 이걸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명품 벙커링 선박 건조하는 그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은 벙커링 선 건조 시장은 한국이 제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물창 이야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 GTT 화물창 대체하려고 한국이 개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형 화물창 KC2인데, 요게 초기 모델이 이제 문제가 발견돼서 그걸 이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업그레이드한 KC2입니다. 요 KC2를 벙커링 선박의 화물창으로 적극 사용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한국 연안에서는 KC1이 장착된 LNG 운반선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벙커링 선박 ship-to-ship 벙커링 기능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벙커링 선박 건조 시장도 장악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화물창 KC2 요 사용을 이게 증가시켜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KC2가 시장에 안착시키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수준 보면은, 그러니까 벙커링 서비스 관련 기술 수준은 지금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LNG 벙커링 서비스를 원격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금 실증 테스트하는 정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국산 화물창고 KC1 장착해서 만든 그게 바로 이제 LNG 운반선 SM 제주 LNG2인데, 요거는 7,500 큐빅미터급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에 속하는데, 요거는 국내에서 LNG 운송 지금 잘하고 있고요. 벙커링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선박에다가 삼성의 SBS 소프트웨어죠. 요걸 딱 장착을 해서 ship-to-ship 벙커링을 육상에서 원격 기술로 수행하는 거, 요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 스텝은 뭐겠습니까? 무인 자율로 벙커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벙커링 로봇 선박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벙커링 서비스업을 도와주는 그런 장비 개발. 그러니까 말하자면 벙커링 로봇 선박이죠.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한국이 압도적으로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돈을 벌어야 할 한국 선수, 즉 코가스 자회사인 한국 LNG 벙커링은 영 신통치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조선업은 그게 고객이 쉘이건 BP건 하여튼 만들어 달라는 고객에게 최고 제품 만들어주고 이제 비싸게 돈 받으면 이제 되는데, 하여튼 한국 LNG 벙커링도 또 서비스 통해서도 돈을 잘 벌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한국 시장 먹어갖고는 안 되죠. 글로벌 시장을 다 먹어야죠. 예. 여기서 이제 국산 화물창 이야기 간략하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작년 6월경으로 아는데요. 그때 화물창 영상 아주 자세하게 올린 게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공사, 조선 3사, 또 정부 지원금 더해서 2004년부터 10년간 개발한 게 KC1이고요. 요 KC1도 국가 핵심 기술로 지금 지정이 된 그런 겁니다. 이걸 바로 GTT 대체하려고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아주 꿈은 야무지고 좋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 KC1을 적용해서 삼성중공업이 가스 운반선은 4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초대형, 그러니까 17.4만 큐빅미터급으로 2척을 만들었고, 소형인, 그러니까 7,500 큐빅미터급으로 2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2월과 3월에 그러니까 대형선 2척을 SK 해운에다가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 배 이름은 그러니까 세렌티하고 그러니까 스피카였죠. 근데 SK 해운이 처음 천여 운항하던 중에 이게 하자가 발생해 갖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송이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은 제조 과정의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SK, 코가스, 삼성중공업 3사가 지금 지루하게 소송 중입니다. 지금 소송 중입니다. 예? 그게 그 최근에도 보도가 나오고 그랬죠. 그 2018년 그러니까 처음 이후로 수시로 한 번씩 심심하면 나오는 그 보도 내용이 보시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말이죠. 이거 기술 문외한인 판사님이 뭘 알겠습니까? 저 내용을. 네? 전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저기 SK, 코가스, 삼성중공업의 선수 아닙니까? 선수들이 적절하게 합의하고 쌈질 스톱하고 KC2 판매 전략 이 고민하는 게 이게 정서가 아닙니까? 예? 소송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 아니잖아. 예?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싸움줄 부추기고 싸움을 질질 끌어야지 돈 버는 이 법돌이 법순이들이 저것들이 지금 마귀 새끼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합의하고 싶어도 일방이 양보하면은 그래서 어떤 마귀들은 말이죠. 양보 안 해도 되는데 양보해서 회사에 손해주고 상대방한테 이익 준 거 배신이라고 해서 하면서 배임죄 책임질 수도 있다고 해서 하면서 슬슬 웃으면서 아주 공손하게 넌지시 겁을 주는 그런 법 마귀들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합의하고 그래서 이 판사님한테 합의 신청을 하는 거죠. 중재 신청이죠. 그런 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끝내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7.5K, 소형선, 그거는 이제 2019년에 인도가 됐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그 하자를 발견해서 이제, 설계 과정에서 반영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이거는 설계 미스다. 설계만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는 제조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었다. 이런 어떤 근거 중에 하나도 될 수 있겠죠. 삼성중공업의 그 근거는 2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설계에 잘못이 없을 때 아무 하자가 없었다. 그다음에 요 소형선 이것도 KC1을 적용한 소형선의 경우에도 잘못된 설계 변경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하자 없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으로 볼 때. 그래서 이 그 소형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의 제주에 있는 애월항 LNG 기지가 있죠. 통영에도 기지가 있고 삼척에도 있고 그래서 애월, 통영, 삼척 이런 데를 오가면서 LNG를 성공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 없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그 다큐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삼척에서 LNG 싣고 애월까지 가서 배달하는 그 과정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는 KC1도 쓸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KC1을 수리를 하면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 KC2가 지금 이제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존 주주사인 가스공사, 삼성, 현대, 대우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요 150억 원 모으고 정부가 38억 8천만 원 더 보태서 그래서 그게 한 30개월 동안 22년 말까지 한 30개월 연구 기간에 연구비로만 한 104억 원 가량 썼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KC2 모델이 한 4개 정도가 나온 것 같다는 겁니다. KC1을 업그레이드한 그런 모태 모델인 KC2A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걸 이제 삼성, 현대, 대우가 각자 또 그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그런 곳이니까 자기들 어떤 고유한 어떤 아이디어를 보태서 각자 회사의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뭐 KC2B, KC2C, KC2D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도 KC2 그 화물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2 성능 개량 핵심은 단열을 시켜야 되니까 단열재 1차 방벽하고 2차 방벽 사이에 그 단열재 들어갈 때 KC1에서는 PUF를 사용했는데 KC2에서는 RPUF라는 걸로 바꾸어서 강화시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 오퍼레이트, 요게 이제 핵심인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인데, 0.07% per day. 요 정도 수준이면 거의 GTT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결론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KC2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제 연구비 회수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 GTT에 로열티 나가는 것도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그게 큰 돈이잖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GTT하고 이제 정면 승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KC2를 적용한다고 할 때 가장 적용하기 좋은 선박이 바로 벙커링 선박 아닐까 이겁니다. 왠고하니 LNGC에 비해서는 LNG 저장 용량도 작고요. 저장 기간도 매우 단기이지 않습니까? 예? 뭐 다 예약 받을 테니까 그 벙커링 할 때 예약 받아서 그 벙커링 해주러 가기 전에 충전시켜서 가득 싣고 가서 바로 이제 그 충전해주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물창에 LNG 저장 기간도 매우 단기이지 않습니까? LNGC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벙커링 선박에 한국형 화물창 KC2를 적용하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KC2 사용 그 포트폴리오를 쌓는 거죠. 이득을 쌓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도 그 작년 9월 4일경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정리한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LNG 추진 선박 전부 한 316척이었는데 건조 중인 LNG 추진선은 그 당시 511척이었습니다. 엄청 많죠. 예. 이 외에 추가로 229척이 LNG 레디로 건조 중이라는 겁니다. 예? LNG 레디. 그래서 필요하면은 LNG 추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가 다 합치면 316척 플러스 거의 뭐 한 740척 되죠. 이게 LNG 추진 선박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LNG 운반선은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라는 겁니다. LNG 운반선은 당연히 LNG로 추진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은 그 보일 오프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LNG 추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이게 바로 즉 LNG의 경쟁자라는 뜻인데, 거기서 가령 메탄올 추진 선박을 이제 그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 말을 좀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메탄올 술이잖아요. 술. 못 먹는 술. 그 마시면 죽는 술입니다. 죽거나 병신되는 술이죠. 메탄올. 그래서 메탄올 추진한다는 것은 술 태워서 가는 선박입니다. 여기서 메탄올은 그러니까 CH3OH 또는 CH4O입니다. CH4O. 즉 메탄이 LNG이고 LNG는 CH4 아닙니까? 즉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붙어 있는 건데, 메탄올은 뭐냐? 메탄에 산소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즉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메탄올도 메탄과 같은 탄화수소입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는, 모든 탄화수소는 산소와 더해지면은, 산소가 더해지는 게 뭡니까?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그래서 모든 탄화수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깁니다. 이것은 공통입니다. 즉 메탄올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메탄올을 사용합니까? 메탄과 메탄올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 측면에서는 메탄이 압도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머스크는 메탄올을 사용한다고 저 난립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린 메탄올이라는 꼼수가 중간에 나온다는 겁니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린 메탄올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 제가 내리는 결론은 세금이라는 보조금 빼먹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현재 중간 결론 내리고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린 메탄올이 가능하다면 그린 메탄도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린 메탄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응? 그린 메탄올이 가능한 만큼 그린 메탄도 가능합니다. 그린 메탄올이 가능한 것만큼 그린 메탄도 가능합니다. 예? 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결국 저는 메탄올은 대세가 될 수 없다. 예? LNG 추진이 대세다. 이런 결론이고요. 이게 이제 이와 관련된 더 추가적인 자세한 이유는 다른 기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또 이미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룬 것도 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면은 LNG 추진이 대세가 되어 가는 중이다. 그래서 LNG 벙커링 시장도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의 조선사 입장에서는 벙커링 전용 선박 요 발주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새로운 어떤 그 수익원이 되겠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국형 화물창 KC2 사용하도록 주도를 하자. 그래서 GTT로부터 화물창 기술 독립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